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식자랑의 진행자 미스고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건 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벽마다 깨고 뒤척이고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면제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김숙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은 약보다 더 강한 보약이고 수면제는 마지막 선택이고 강조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약 없이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강한 수면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잠을 못 잤는지 이유와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잠을 잘 자면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숙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강조드렸던 3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이후 변화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저는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잠깐 잠들고 낮에는 너무 힘들어서 또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는 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의 리듬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63세인 정한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한수 어르신은 은퇴 후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거실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졸고 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중간에 깨는 일이 잦아지면서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하루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시간은 절대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며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면서 몸이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졸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낮잠은 피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낮에 오래 자게 되면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 잠이 더 오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위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뇌가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하게 만들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침대에서는 잠과 관련된 행동만 하고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시 일어나 다른 방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다시 졸리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무척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너무 덥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TV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은 잠자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중단해 주세요. 이들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잠이 오지 않게 만듭니다. 정한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수면 위생 수첩을 매일 체크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쬐고 10분 산책을 하며
낮에는 소파에 눕지 않도록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저녁 9시까지만 보시고 스마트폰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침실에는 들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침대에는 오직 졸릴 때만 들어가셔서 잠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나자 밤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새벽에 깨더라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면제의 양도 점점 줄이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정한수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습관 때문이었군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이제는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산책을 나가면 그동안 잃었던 시간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은 몸이 기억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리듬을 만들어주면 몸은 다시 그 리듬에 맞춰 잠을 자게 됩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침실 환경 정비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데도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보면 결국 마음이 초조해지고 시계만 바라보다가 아예 더 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시간 동안 뇌는 오히려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악순환입니다. 54세의 최영자 씨는 갱년기를 겪으며 밤마다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떠 다시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금세 새벽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해도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이 듣는 듯 하다가 다시 효과가 떨어지고 복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불안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피곤한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잠이 올까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자극 조절 요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요법은 잠을 잘 준비가 된 몸과 마음이 되기 전에는 침대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을 잘 준비가 되면 다시 침대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우선 누워서 15분에서 20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나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세요. 밝은 불빛은 켜지 말고 스탠드처럼 은은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몸이 조금 나른해지고 졸린 느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에 돌아가 눕습니다. 자극 조절 요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불면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침대에 눕는 순간 잠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학습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한데 거실에 나와서 버틸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밤에 자극 조절 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노하우와 함께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대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잠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극 조절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깨도 불안하지 않고 다시 잠들 수 있는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좋은 수면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몸의 생체 시계를 깨우고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낮 동안의 활동과 빛을 활용해 생체 시계를 바로잡고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충분히 몸을 쓰지 않고 집안에만 계시면서 수면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해서 낮에 많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밤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0세의 김태호 어르신은 은퇴 후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식사 후에는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계시고 오후에는 조금 졸리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낮잠을 2~3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히려 몸이 개운해져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쯤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낮에 집안일도 하고 손주도 돌보며 바쁜데도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낮 동안의 빛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졸리도록 조절해 주는데 이 생체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민감도가 떨어지고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 기상 후에는 반드시 커튼을 활짝 열고 자연광을 받고 가능하다면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쬐일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주시고 팔과 얼굴에 빛을 직접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시계가 낮임을 인식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능한 한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특히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의 운동은 체온을 조금 올려주어 밤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이니 가벼운 걷기나 요가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태호 어르신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바로 커튼을 열고 창가에서 10분 정도 서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시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눕지 않고 가능한 한 앉아 계시거나 의자에서 책을 읽도록 했고 오후에는 화단에 풀을 뽑거나 손주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 하셨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움직이자 저녁 식사 후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낮에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깨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충분히 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것 같아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체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면서 약 없이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낮에 활동량이 늘어나면 밤에 잠이 안 올까 불안해할 필요가 줄어들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늦은 저녁에는 빛을 너무 많이 쬐거나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집안의 불빛을 조금 낮추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구분을 분명히 해주어야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빛과 활동을 누리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밤의 질 좋은 수면을 만드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주신 김숙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약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희 전국 지식자랑도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더 기운찬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